30년 전에도 박 이장이 똑같은 짓을 했어요. 김할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웠다. 선영이는 30년 전에 첫 번째 아기를 낳았고 이번에 두 번째 아기를 낳은 거예요. 박 이장이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더 충격적인 진실을 꺼냈다. 이번 아기의 아버지는 박 이장 본인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오늘 사연이 더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전남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아직 새벽 공기가 차갑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67세의 김말수는 새벽 5시가 되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 때문이었죠. 말수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바닷바람을 맞으며 집 뒤편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홀로 지내고 있지만 말순에게는 이런 일상이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새벽 공기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낡은 고무신을 신고 집을 나섰어요. 마을 골목길은 아직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죠. 골목 양쪽으로 늘어선 작은 집들 사이로 바닷바람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텃밭으로 가는 길에 말수는 늘 하던 대로 바닷가를 한번 바라보았어요.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떠오르는 새벽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텃밭에 심어둔 배추와 물을 살펴보며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올해는 김장이 잘 될 것 같네. 배추가 이렇게 실해서야.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새벽에 바닷가를 걷는 것이 말순의 소박한 일과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기도 하지만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말순에게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어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은 말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성껏 기른 배추와 물을 보면 마음이 뿌듯했거든요. 배추잎에 맺힌 이슬을 털어내며 말수는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영감아, 올해 김장도 내가 좋아하던 대로 담글게. 남편은 생전에 말순이 담근 김치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특히 젓갈을 조금 더 넣어서 칼칼하게 담근 김치를 즐겨 먹었죠. 말수는 아직도 남편을 위해 김치를 담그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어요. 남편이 없어도 변함없이 맛있는 김치를 담그는 것이 말순만의 추억 간직 방법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말순의 회색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말순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마을에는 언제나 바다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 냄새는 말순에게 고향의 향기였죠. 멀리 어선들이 새벽 조업을 위해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깜빡이는 어선의 불빛들이 바다 위에서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부들의 고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말수는 집으로 돌아가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이웃에서 나누어 준 갈치구이가 소박한 아침 상차림의 전부였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말수는 늘 정성스럽게 차려 먹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온 습관이었거든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말수는 오늘 하루 일정을 생각해 봤어요. 장 보고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이 되자 말수는 장 보러 마을 장터로 향했어요. 작은 마을이라 장터라고 해봐야 몇 개의 좌판이 전부였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생선 파는 할머니, 채소 파는 아주머니, 그리고 자파를 파는 아저씨까지 모두 말순과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었어요.
장터에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말순이 물을 고르며 가격을 흥정하고 있는데 마을 이장인 박노인이 불쑥 나타났어요. 박 이장은 마을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지만 요즘 들어 표정이 자주 어두웠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죠. 박 이장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말순 씨, 내일은 동네에 장례가 있으니 부조 준비하죠. 박 이장의 표정이 어딘지 무거워 보였어요. 말순이 고개를 들어 박 이장을 바라보니 박 이장이 말끝을 흐리며 덧붙였습니다. 고인이 젊은데 사연이 좀 있는 뒤 박 이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듣기 어려운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가 돌아가셨는데요? 하지만 박 이장은 대답 대신 한숨만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일이 무엇일까 궁금했지만 박 이장이 더 이상 말하지 않자 말순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어차피 내일 장례식장에 가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박 이장의 이상한 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누군지는 내일 가서 보지 뭐. 말순은 장 보던 것을 마저 끝내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장터 분위기도 오늘따라 어딘지 침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음소리와 담소가 끊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모두들 수군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평소처럼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마을회관 앞에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분위기가 어딘지 무거웠습니다. 평소에는 손자 자랑, 텃밭 농사 이야기, 동네 소식 등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는데 오늘은 모두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내일 장례 있다더라. 옆집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젊은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더만 건너편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말순도 함께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박 이장의 이상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내일 장례식 생각을 했어요. 검은 옷을 꺼내어 다림질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남편을 먼저 보낸 말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울부짖을 가족들의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했습니다. 말순은 정성스럽게 검은 옷을 준비하며 고인을 위해 기도했어요. 말순은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몇 집에만 불이 켜져 있을 뿐 대부분의 집들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이 조용한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순은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며 마을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와 파도가 해안가를 때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말순은 침대에 누우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젊은 사람의 마지막 길을 정중하게 배웅해드려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예감이 자꾸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일 장례식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수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마음이 어수선해서 깊게 잠들지 못했거든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흐리고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었어요. 마치 무슨 불길한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말수는 어제 준비해둔 검은 옷을 입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평소 같으면 텃밭에 들렀을 텐데 오늘은 장례식 때문에 바로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벌써 몇 사람이 와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장례식과는 달리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고 무거웠어요. 말순이 회관 안으로 들어서자 제단 앞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제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단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는데 말순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옆에는 고인 오선영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오선영. 말수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말순이 영정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 씨, 저분 모르시겠어요? 예전에 잠깐 우리 마을에 살았던 분인데 그때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사람들이 제단 옆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말순도 그쪽을 돌아보니 파스텔 초록색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작은 요람에 누워 있었어요. 아기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갓난아기라니? 이게 뭔 일이래요? 말순이 옆에 서 있던 할머니에게 속삭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와보니까 저 아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박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박 이장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어두워 보였어요. 말순은 박 이장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장님, 저 아기는 뭔가요? 왜 장례식장에 아기가? 박 이장은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말했어요. 유언이라네, 말순 씨. 선영 씨가 아기는 마을에 남겨두고 가라고 했답디다. 박 이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어리둥절해졌어요. 유언이라고요? 그럼 저 아기는 선영 씨의. 말순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박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영 씨 아기예요.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는. 박 이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순간 말순은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마을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도 선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단에 놓인 영정사진의 얼굴과 그때 그 여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혹시 그 선영 씨가?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박 이장은 대답하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전에 사라진 그 여자가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가 세상을 떠난 것일까요? 문상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어요. 일반적인 문상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영정사진보다 아기를 더 많이 바라보며 웅성거렸어요. 저 아기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 갓난아기를 장례식장에 두고 가다니. 무슨 사연이 있는 거 아니야? 말순도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파스텔 초록 담요에 쌓인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작고 예쁜 얼굴이었는데 이 아기가 왜 여기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도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기가 불쌍했어요. 그때 갑자기 회관 입구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낯선 중년 남자가 들어오더니 재단을 노려보며 큰 소리를 질렀어요. 이 아인, 우리 집안 피가 아녀. 남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남자를 바라보며 움찔했어요. 상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급히 나와서 그 중년 남자를 제지했습니다. 삼촌, 제발 조용히 하세요. 여기는 장례식장이라고요. 하지만 중년 남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이 집안 망신시키는 일을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말수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도무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장례식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30년 전의 일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어요. 박 이장이 급히 나서서 중년 남자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자, 진정하시고 밖에서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중년 남자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이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일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말수는 점점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선영이라는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갓난아기를 마을에 맡기고 떠났을까요? 그리고 30년 전에 사라진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일까요? 말순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아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고 약한 울음소리였지만 장례식장의 무거운 분위기를 더욱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아기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선뜻 아기를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아기가 불쌍해서 다가가고 싶었지만 함부로 손댈 수 없었어요. 상주가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는 것처럼 슬프게 울었어요. 말수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었거든요. 중년 남자는 결국 다른 가족들에 의해 밖으로 나갔지만 회관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리며 아기와 선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수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박 이장이 말순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 씨, 이 일은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특히 30년 전에 그 여자와 지금의 선영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장례식은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의를 표했지만 모두들 아기에게 더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선영이 누구인지, 왜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말수는 이 모든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말수는 계속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선영의 얼굴이 자꾸만 30년 전 기억과 겹쳐 보였거든요. 그때 그 여자도 선영이라는 이름이었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서 사라졌었어요. 당시에는 단순히 도시로 떠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뭔가 더 복잡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30년 전 선영은 20살 정도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마을에 혼자 들어와서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살았죠. 처음에는 조용하고 얌전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후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선영이 누군가와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 그리고 배가 부르다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문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아기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번에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상주가 당황하며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아기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마치 이 상황이 싫다고 항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기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그때 말순이 용기를 내어 상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좀 봐드릴까요? 상주는 고마워하며 말순에게 아기를 맡겼어요. 말순은 오랜만에 안아보는 갓난아기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손자들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아기는 말순의 품에서 점차 울음을 그쳤습니다. 아기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 작은 생명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었거든요. 아기를 안고 있는 말순에게 박 이장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말순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말순은 아기를 다시 상주에게 맡기고 박 이장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관 뒤편 조용한 곳에서 박 이장이 입을 열었어요. 박 이장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순 씨, 혹시 30년 전에 우리 마을에 살던 선영이를 기억하시나요? 박 이장의 질문에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같은 사람이었어요. 기억해요. 그때 갑자기 사라졌던 그 아가씨 말이죠? 말순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선영이가 돌아왔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말순은 충격을 받았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선영이 아기를 낳고 죽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 달 전에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배가 많이 불러서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았어요. 박 이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임시로 마을회관 옆 빈 방에서 지내게 했는데 아기를 낳은 지 며칠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럼 저 아기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 이장은 주변을 둘러보고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선영이가 아버지가 누군지 말하지 않고 떠났거든요. 그냥 아기는 마을에서 키워달라고만 했어요. 말순은 점점 미궁에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선영이가 사라지기 전에 임신했었고, 말순이 말하려는데 박 이장이 급히 손을 저었어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묻혀버린 일입니다. 하지만 말순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장님, 그때도 선영이가 임신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고, 혹시 그때 아기를 낳았던 건 아니에요? 박 이장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말순 씨, 제발 그 일은 꺼내지 마세요. 다 옛날 일이에요. 하지만 이장님, 30년 전에 선영이와 만나던 남자가 누구였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말순이 끈질기게 물었어요. 박 이장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 일을 꺼내면 마을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때 회관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까 소리를 질렀던 중년 남자가 다시 나타나서 상주와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하는 거야? 선영이는 우리 가족도 아니잖아. 상주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삼촌, 제발이요. 선영이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거라고요. 아기만은 마을에서 키워달라고. 하지만 중년 남자는 계속 화를 냈습니다. 유언이면 다야?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데? 이런 일로 마을에 소문이 나면 어쩔 거야.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언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말순도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상주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선영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친척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그때 중년 남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는데 저 선영이는 30년 전에 우리 마을에서 말썽을 피우고 도망간 여자야. 회가 나니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중년 남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때도 배가 불러서 사라졌다가 이번에 또 아기를 낳고 죽었어. 이게 정상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기를 우리가 떠안으라고? 중년 남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전의 일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 이장이 급히 나서서 중년 남자를 말렸습니다. 그만하세요. 고인 앞에서 그런 말씀을. 박 이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고인? 중년 남자가 비웃었어요. 고인도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우리 마을에 와서 아기만 낳고 죽은 거지.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상주가 눈물을 흘리며 삼촌을 말렸지만 중년 남자는 계속 소리를 질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3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럼 이번이 두 번째라는 말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람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관 뒤쪽에서 나이든 할아버지 한 분이 나섰어요.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김할아버지였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김할아버지의 우렁찬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었어요. 85세의 김할아버지는 마을의 산증인 같은 존재였거든요. 김할아버지가 천천히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 일을 꼭 다시 들춰내야 하겠나? 박 이장이 급히 김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뭔가 속삭였지만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장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왔어. 김할아버지의 말에 박 이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수는 숨을 죽이고 김할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밝혀지는 걸까요? 회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김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김할아버지가 입을 열려는 순간 박 이장이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단호했어요. 언제까지 숨기고 살 거야? 저 아기는 어떻게 할 건데? 또 30년을 숨기고 살 건가? 김할아버지와 박 이장의 긴장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회관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순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렸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크고 애절한 울음이었습니다. 마치 이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주가 급히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아기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회관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어요. 김할아버지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라도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해. 김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묻어둔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박 이장이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장례식이니까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박 이장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숨기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수는 박 이장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분명히 박 이장도 30년 전 일과 깊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김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고인을 위한 날이니까.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 김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박 이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떠나지 못하고 회관 주변에서 서성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30년 전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3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한 아주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이번이 두 번째라는 말이네?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었어요. 말순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회관 앞에 남아 있었어요. 말순아, 너 30년 전 일 기억나지? 옆집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기억나요. 그때 선영이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맞아, 나도 기억해. 그때 선영이가 누군가와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어. 다른 할머니가 말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지. 할머니들은 30년 전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배가 부르다는 소문도 있었잖아.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니까 다들 그냥 도시로 떠난 줄 알았지. 할머니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그런 일이 흔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그때 마을 분위기가 이상했어. 한 할머니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선영이가 사라지기 며칠 전부터 남자들이 모여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걸 봤거든. 다른 할머니들도 그런 기억이 있다고 말했어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때 박 이장이 할머니들 쪽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들, 집에 가셔서 쉬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박 이장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쉽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너무 궁금한 것이 많았거든요. 이장님, 그 아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순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박 이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일단 상주가 임시로 돌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상주라는 분이 선영 씨와 무슨 관계예요? 다른 할머니가 물었어요. 박 이장은 주변을 둘러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래는 먼 친척이었는데 선영 씨가 돌아와서 연락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다른 가족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거든요. 왜 가족들이 연락을 끊었나요? 말순이 더 파고들어 물었어요. 박 이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30년 전 일 때문에. 박 이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할머니들은 더 궁금해했지만 박 이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들, 정말 집에 가세요. 너무 늦었어요. 박 이장의 단호한 말에 할머니들은 마지못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3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때 선영은 정말 예쁜 여자였어요. 20살 정도로 보였는데 조용하고 얌전해 보였지만 어딘지 슬픈 기운이 있었죠. 마을에 혼자 들어와서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살았어요. 처음 몇 달은 아무 문제 없이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영이 누군가와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상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끔 밤늦게 선영의 방 주변에서
남자의 그림자를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부터는 선영의 배가 부르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직접 나서서 뭔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수는 그때의 상황을 더 자세히 기억해 보려 노력했어요. 선영이 사라지기 며칠 전 마을에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몇몇 남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특히 박 이장이 무척 신경질적이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이 사라진 다음 날 박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영이는 도시로 떠났으니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자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선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상황이 이상했어요. 왜 박 이장이 그렇게까지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했을까요? 혹시 선영과 만나던 남자가 마을의 중요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박 이장 자신과 관련된 일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한 말수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날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김할아버지가 하려던 말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박 이장이 그렇게까지 막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30년 전의 비밀과 지금의 상황이 깊이 연관되어 있을 거예요. 장례 사흘째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과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특히 김할아버지가 하려던 말과 박 이장의 이상한 반응이 자꾸 떠올랐어요. 분명히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새벽 2시경 말수는 갑자기 밖에서 들리는 소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니 마을회관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회관에 있을까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관에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누군가 무언가를 옮기는 소리 같았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회관 뒤편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박 이장이 아기 요람을 들고 서성거리고 있었거든요. 뭐 하시는 거예요? 말순이 문을 열고 들어가며 물었어요. 박 이장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말순 씨? 이 시간에 왜? 박 이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봐야죠. 이장님이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말순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박 이장을 바라봤어요. 박 이장은 아기 요람을 내려놓으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계속 울어서 상주가 잠시 나간 사이에 제가 돌보려고. 하지만 말순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왜 불도 끄고 있었나요? 그리고 아기를 어디로 데려가려던 거예요? 말순의 추궁에 박 이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때 갑자기 회관문이 열리며 김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구만. 김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박 이장은 김할아버지를 보자 더욱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이장아, 내가 무슨 짓을 하려던 건지 다 알겠어. 김할아버지가 박 이장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려는 거지? 김할아버지의 말에 말수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박 이장이 급히 변명했어요. 할아버지, 오해예요. 저는 그냥 아기를 안전한 곳으로. 하지만 김할아버지가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안전한 곳? 또 어디론가 보내버리려던 거 아니야? 말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3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김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말순 씨. 그때도 박 이장이 똑같은 짓을 했어요. 박 이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그 일은.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됐어. 말순 씨도 알 권리가 있어. 김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선영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하지만 박 이장이 그 아기를 어디론가 보내버렸지요. 말순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 죽은 선영 씨가 그때 아기를 낳았던 그 선영 씨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소. 김할아버지가 확인해 줬어요. 선영이는 30년 전에 첫 번째 아기를 낳았고 이번에 두 번째 아기를 낳은 거예요. 말순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두 아기의 아버지는? 박 이장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해요.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박 이장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일을 알면 마을이 완전히 망가질 거예요. 김할아버지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미 망가진 건 30년 전이야. 내가 진실을 숨기면서부터 말이야. 그리고 말순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말순 씨, 박 이장이 지금까지 숨겨온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30년 전 선영이와 만나던 남자는 김할아버지가 말하려는데 박 이장이 급히 김할아버지의 앞을 막았어요. 할아버지, 제발이요. 정말 제발이에요. 박 이장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말순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분명히 박 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이에요. 이장님, 혹시 그 남자가... 말순이 말하려는데 박 이장이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박 이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말순 씨, 정말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어렸고 실수였어요. 박 이장의 고백에 말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박 이장이 그 남자였을까요? 하지만 김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장아,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말순 씨, 박 이장이 아니에요. 박 이장의 형님이었어요. 말순은 더욱 놀랐어요. 박 이장의 형님이라면 그럼 지금은 어디에? 김할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전에 박 이장에게 모든 걸 털어놨죠. 박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이 죽기 전에 선영이와의 일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기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첫 번째 아기는 어디로 보냈나요? 말순이 물었어요. 박 이장이 고개를 떨구며 답했습니다. 고아원에.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을에 소문이 나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김할아버지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선? 가족의 핏줄을 버린 게 최선이었다고? 박 이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이번 아기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아기의 동생일 거예요. 선영이가 30년 만에 돌아온 이유도 그 때문이겠죠. 박 이장이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아기도 보내려고 했어요. 또 마을에 소문이 나면. 하지만 김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30년 전의 실수를 또 반복할 순 없어. 말순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박 이장이 30년 전에 형의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고 이번에도 같은 짓을 하려던 거예요. 이장님, 그럼 선영 씨는 첫 번째 아기를 찾으러 온 건가요? 박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첫 번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박 이장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최종적으로 말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소. 이 아기는 우리가 지켜야 해요. 30년 전의 실수를 되풀이할 순 없어요. 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기만은 절대 버려져서는 안 되겠어요. 김할아버지의 폭로 이후 회관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말순은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후 말문이 막혔어요. 30년 전의 비밀이 이렇게 복잡하고 슬픈 이야기였다니. 박 이장은 구석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아기는 요람해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선영 씨는 첫 번째 아이를 찾지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선영이는 한 달 동안 계속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고아원 기록도 오래되어 추적하기 어려웠어요. 그 아이는 이미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박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영 씨가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죄송했어요. 30년 전 제가 저지른 일이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박 이장의 목소리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0년 동안 묻어둔 죄책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말순은 갑자기 중요한 것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선영 씨가 남긴 유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걸 볼 수 있을까요? 김할아버지와 박 이장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는 망설임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유언서는 상주가 가지고 있어요. 박 이장이 주저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이. 박 이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말수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무슨 내용인데 그렇게 망설이시는 거예요? 설마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건 아니죠? 김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선영이가 남긴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직도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무슨 일이 있다는 걸까요? 그때 회관문이 열리며 상주가 들어왔어요. 밤늦게 아기를 찾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없어져서 찾고 있었는데 상주는 세 사람을 보더니 상황을 눈치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김할아버지가 상주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됐어. 선영 씨가 남긴 편지를 가져오게. 상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도 괜찮을까요? 이제는 숨길 수 없어. 30년 동안 충분히 숨겼어. 김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상주가 나간 사이 말수는 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그 편지에 뭐가 적혀 있길래 이렇게 모든 분들이 심각하신 거예요? 김할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말순 씨,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지금까지 들은 것보다 더 복잡한 이야기예요. 말순은 긴장하며 기다렸어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잠시 후 상주가 봉투를 들고 돌아왔어요. 이게 선영 씨가 아기 옆에 놓고 간 편지입니다. 선영 씨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직접 쓰신 거예요. 상주가 봉투를 김할아버지에게 건네주었어요. 김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마을 분들께. 김할아버지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죄 없는 생명입니다. 제 잘못으로 세상에 나왔지만 마을에서 키워주세요. 30년 전에 버려진 첫 번째 아이처럼 이 아이까지 버려지게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예상했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30년 전 첫 번째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그럼 두 아이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박 이장님 형님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김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읽었어요. 첫 번째 아이는 박씨 집안의 맏아들의 아이였지만 이 두 번째 아이는 김할아버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내용을 읽기가 어려운 것 같았어요. 김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계속 읽어주세요.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잖아요. 말순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김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습니다. 이 아이는 현재 마을 이장님의 아이입니다. 회가 나니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박 이장에게 쏠렸습니다. 박 이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박 이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말수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30년 전에는 형이었고 이번에는 동생인 박 이장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김할아버지가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30년 만에 마을로 돌아온 저를 이장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찾지 못한 절망감과 외로움 속에서 이장님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잘못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점점 더 충격적이었어요. 선영 씨가 박 이장님과 말순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충격적이었거든요. 30년 전에는 박 이장의 형과 관계를 맺었고 이번에는 박 이장과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었어요. 같은 집안의 형제와 두 번에 걸쳐서 말이죠. 박 이장이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김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편지에 다 적혀 있잖아. 이제 와서 부인할 수 있나? 선영이가 거짓말을 쓸 이유가 뭐가 있겠어? 편지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아이를 찾지 못한 절망감에 이장님에게 의지했습니다. 이장님도 30년 전 형님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저를 도우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말수는 선영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30년 만에 첫 아이를 찾으러 왔지만 실패하고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준 박 이장에게 의존하게 된 거겠죠. 그리고 박 이장도 30년 전 형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선영을 도우려 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장님은 이 아이까지 없애려고 했잖아요. 말순이 박 이장을 향해 말했어요. 박 이장이 고개를 떨구며 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30년 전 일이 또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김할아버지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이 아이는 제가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첫 번째 아이를 찾지 못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이만은 사랑받으며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장님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잘못했으니까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선영의 마지막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말수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난 후의 침묵은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말수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작은 생명 하나가 마을 전체에 30년 된 비밀과 얽혀 있다니. 박 이장은 여전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김할아버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관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장례식에서 소리를 질렀던 그 중년 남자였습니다. 뭔가 수상해서 왔더니 역시 여기 모여 있었군. 중년 남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뒤이어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더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왜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밤늦게 불까지 켜놓고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아저씨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알려지게 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중년 남자가 박 이장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하려던 거 아니에요? 30년 전처럼 또 아기를 어디론가 보내버리려던 거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기를 어디로 보낸다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김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됐어. 김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결연했어요. 박 이장이 급히 만류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충분히 숨겼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요? 한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다른 사람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회관 안에 둘러앉았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김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모든 사람에게 밝혀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이 순간이 마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김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우리 마을에 선영이라는 젊은 여자가 살았습니다. 20살 정도의 예쁜 아가씨였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박 이장의 형님과 관계를 맺었고 아기를 낳았어요. 박 이장 형님이요? 한 아주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15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 말씀이세요? 김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분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불륜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아이까지 낳았다고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박 이장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 이장이 그 아기를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어요. 마을에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서였죠. 김할아버지의 폭로에 사람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박 이장이 그런 짓을? 한 할아버지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그럼 그 불쌍한 여자는 어떻게 됐나요? 김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선영이는 아기를 빼앗긴 후 마을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가 이번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럼 지금 죽은 선영 씨가 그때 그 여자라는 말씀이세요? 말순이 확인하며 물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죠? 박 이장이 일어서서 변명하려 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형님도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마을이 시끄러워질까봐.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변명이 되어 그게 아무리 그래도 갓난아기를 어떻게 버려요? 중년 남자가 또다시 소리쳤어요. 그럼 이번 아기는? 이번에도 같은 짓을 하려던 거 아니에요? 김할아버지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번 아기의 아버지는
박 이장 본인입니다. 회가 나니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은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웅성거리는 소리가 폭발했어요. 뭐라고요? 박 이장이 아버지라고? 30년 전에는 형이고 이번에는 본인이라고? 사람들의 충격과 분노가 회관을 가득 채웠어요.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박 씨 집안이 30년에 걸쳐서 그 불쌍한 여자를 2번이나 농락한 거네요. 다른 사람도 분노했어요. 한 집안에서 형제가 그런 짓을 다 했다고? 그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선영 씨가 30년 만에 돌아온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첫 번째 아이를 찾으러 온 거였구나. 다른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박 이장이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박 이장의 목소리는 절망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첫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도 선영의 고통에 공감하며 박 이장을 비난했습니다. 박 이장 때문에 한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잖아요. 그때 상주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선영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상주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선영 씨는 박 이장님을 너무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신도 잘못했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중년 남자는 여전히 분노했어요. 그게 변명이 돼요? 자신이 약자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중년 남자의 말에 사람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맞아요. 약한 여자를 이용한 거잖아요. 말순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그만해요, 다들. 말순의 목소리가 회관을 울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박 이장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말순이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아이까지 버려져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말순의 말에 사람들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선영 씨는 평생 그리워하며 살다가 죽었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요. 김할아버지가 말순의 말에 힘을 실어줬어요. 말순 씨 말이 맞소. 이 아이만은 우리가 지켜야 해. 하지만 중년 남자가 반대했습니다. 그럼 누가 키워요? 박 이장이 키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이니까. 박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키우겠어요. 책임지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3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어디론가 보내버릴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있어요? 그때 말순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럼 제가 키우겠어요. 모든 사람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고 아기를 키울 경험도 있어요. 제가 이 아이를 키우겠어요. 말순의 선언에 회가 나니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순을 바라보며 그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어요. 67세의 할머니가 갓난아기를 키우겠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복잡한 사연을 가진 아이를 말이죠. 말순 씨가? 한 아주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67세의 갓난아기를요? 다른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몸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밤에 아기가 울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지만 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자신은 있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가 자식들을 키울 때도 혼자 많이 했거든요. 남편이 바다에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웠으니까요. 김할아버지가 말순을 지지했어요. 좋은 생각이요. 말순 씨라면 믿을 수 있어. 김할아버지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에서 말순의 인품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였거든요. 상주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도 그걸 원하실 것 같아요. 말순 씨는 선영 씨가 살아계실 때도 아기를 잘 돌봐주셨거든요. 상주의 증언에 사람들이 조금씩 납득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중년 남자는 여전히 반대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67세 할머니가 갓난아기를 키운다고? 중년 남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 이장이 책임져야 할 일을 왜 무관한 사람이 떠안아야 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우리가 모두 도와주면 되잖아. 말순이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키우는 거야. 다른 할머니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예전에는 다 그렇게 키웠어. 이웃이 다 가족이었지. 젊은 아주머니들도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유 끓이고 기저귀 갈아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아기 옷을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 집에 안 쓰는 아기용품들이 많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자 말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다면 아기를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힘이 날 것 같아요. 박 이장이 말순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말순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군요. 박 이장의 목소리는 감사와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말순은 박 이장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장님도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로서 말이에요. 완전히 손을 떼는 것보다는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말순 씨가 아이를 키우시되 박 이장이 양육비를 지원하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는 거 말이요. 사람들이 그 제안에 대부분 동의했어요. 그런데 아기 이름은 뭐로 할까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상주가 답했습니다. 선영 씨가 이름까지 생각해 두셨어요. 희망이라는 뜻으로 희원이라고 하자고 하셨거든요. 희원이. 말순이 아기를 내려다보며 그 이름을 불러봤어요. 희원아, 이제부터 할머니가 너를 키워줄게. 아기는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중년 남자도 마침내 마음을 누그러뜨렸어요. 그래도 박 이장은 정말 반성해야 해요. 30년 전 일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박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희원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긴 밤의 논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말수는 희원이를 안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말순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말수는 희원이를 위해 임시 침대를 만들었어요. 서랍을 꺼내서 부드러운 담요를 깔고 그 위에 희원이를 눕혔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희원이가 울음소리를 내며 깨어났거든요. 말수는 서둘러 분유를 타서 먹였어요.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금세 옛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희원아, 할머니가 맛있는 우유 만들어줄게. 말수는 아기에게 말을 걸어가며 분유를 먹였어요. 희원이는 열심히 우유를 먹으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에는 생명력이 가득했어요. 오전 중에 마을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 아기 어때요? 밤에 많이 울었어요? 모두들 희원이를 보러 온 것이었어요. 아주머니들은 아기용품과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 안 쓰는 아기 침대예요. 이건 제가 만든 이유식이고요. 기저귀도 넉넉히 가져왔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말순의 집을 가득 채웠어요. 박 이장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아기용품이 가득 담긴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말순 씨,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박 이장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장님, 고마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희원이가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말순의 말에 박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이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할아버지도 찾아왔어요. 말순 씨, 아기가 어때요? 김할아버지는 희원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예쁘게 생겼네요. 선영 씨를 닮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 어제 용기 내어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렇지 않았다면 희원이도 30년 전처럼 버려질 뻔했어요. 말순의 말에 김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소.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저녁이 되자 말순은 희원이에게 죽을 먹이며 혼잣말을 했어요. 희원아, 내 엄마는 널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단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첫 번째 아이를 평생 그리워했고 너만은 절대 버려지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 희원이는 말순의 목소리를 들으며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마치 엄마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다짐했어요. 내 엄마가 못 누린 평화를 내가 너한테는 꼭 주고 말 거야. 이 마을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렴.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을의 바닷바람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말순의 집만은 작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희원이의 작은 숨소리와 말순의 자장가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저녁을 만들어냈어요. 30년간의 아픈 역사가 마침내 치유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